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여러분의 금융 파트너입니다. 자, 어느덧 2025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여러분의 자산 계획은 안녕하신가요?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는데 뭐부터 챙겨야 하지? 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정책 변화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장담하건대 내년 연말정산 때 그리고 내년 자산운용 성적표에서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앉은 자리에서 3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버는 셈이 된다는 거죠.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고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같은 금융 소비자들이 챙겨 먹어야 할 혜택은 더 복잡하게 숨겨놨고 걷어갈 세금은 더 촘촘하게 그물을 짜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내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금융 정책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내용과는 깊이가 다를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어쩌면 2026년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주제입니다. 바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를 하면서 세금 걱정 크게 안 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고 또 유예해왔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에이, 또 미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즉 코인을 사고 팔아서 번 돈이 연간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2026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아주 잘해서 일 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남은 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이 0만 원의 22%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간다? 이거 체감이 엄청날 겁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이 나면 5년 동안 2월 공제라도 해주는데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손해보지 않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가액 증빙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샀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이동해와서 취득가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31일 당시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내가 지금 수익 중이라면 2025년 말일 기준으로 한 번 매도 후 재매수해서 취득가를 높여놓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22%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멍하니 있다가 2026년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래소 어플을 켜서 내 코인의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년 과세가 시작되면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출이 있는 분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전면 시행과 대출한도 축소입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내 연봉에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의 금리가 올라갈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깎아버리겠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던 스트레스 DSR이 2026년에는 가장 강력한 3단계 혹은 최종 단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가산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내 연봉은
그대로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기존 DSR 제도 하에서는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2026년부터 스트레스 DSR 최종 단계가 적용되면 한도가 3억 초반대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계약금까지 걸어놨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금을 날리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300만 원 손해는 애교 수준입니다. 계약금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2026년에 이사를 가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2025년 내에 자금 계획을 선제적으로 확정 짓거나 대출 실행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는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미리미리 정리해서 한도를 복원해 놓는 대출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뚫지 뭐라고 생각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100만 원도 못 빌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은행 문턱이 2026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금을 뺏기는 얘기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죠. 하지만 이것도 모르면 못 받으니까 손해입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연계입니다.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 아직도 없으신가요? 2026년부터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수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지만 이 한도가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미 관련 법안들이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것과 ISA 계좌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 2016년에 바뀐 정책을 활용해서 비과세 한도 500만 원을 꽉 채워 혜택을 본다면 일반 계좌 대비 세이브되는 세금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세 아끼는 것까지 합치면 복리 효과로 몇 년 뒤 수백만 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2016년 정책 변화의 핵심은 ISA 계좌의 납입 한도 증액입니다. 연간이 0만 원, 총 1억 원이었던 한도가 연간 0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어나는 식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재테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야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6년에 혜택을 보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 기간 카운팅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가서 좋다던데 만들어 볼까 하면 이미 늦습니다. 3년 만기를 채우는 시점이 뒤로 밀리니까요. 지금 당장 1만 원이라도 넣어서 계좌를 트는 것이 300만 원을 버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요건 변화입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당근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에서 추가로 확대되거나 혹은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중산층 이하에 대한 혜택 강화 흐름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6년부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0만 원이라서 아깝게 13.2% 공제만 받던 분들이 기준 상향으로 16.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납입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환급받는 돈이 11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앉은 자리에서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이면 60만 원이죠. 매년 60만 원씩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걸 몰라서 연금 계좌에 돈을 안 넣고 그냥 예금에 두신다?
정말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연금 수령 시 내는 연금소득세의 저율과세 기준 현행 연일 500만 원이 상향될 가능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수령 한도가 그대로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만약 이 기준이 1. 500만 원에서 2. 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면 사적연금을 더 공격적으로 불입해도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2026년 바뀐 한도에 맞춰서 월 납입액을 지금부터 세팅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금액을 수정하는 그 1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것은 놓치면 정말 억울한 부모급여 및 저출산 대응 금융상품의 확대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 예산을 그야말로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역대급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부모급여가 영세 기준 월 100만 원이었다면 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정책 강화를 반영해 이 금액이 더 커지거나 지원 기간이 만 2세, 3세까지로 대폭 늘어나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2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맞벌이 부부라 소득이 높아서 저금리 대출 혜택을 못 받던 소득 역차별 문제가 2026년에는 거의 해결된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 2억 원이 넘어도 2%대 저리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시중금리가 4, 5%일 때 2%대 대출을 5억 원만 받아도 연간 이자 차액만이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손해가 아니라 이걸 모르면 500만 원을 매년 손해보는 셈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혼인신고 시점이나 출산 시점을 2026년 정책 시행 시기와 맞물려 전략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아동수당, 전용 적금 등의 금리도 2026년에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연 10%대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은행 창구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직원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챙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는 미혼이라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같은 청년 전용 상품들도 2026년에는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되는 리모델링을 거칠 예정입니다. 내가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정책 자금은 무조건 빨대를 꽂아서 흡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26년부터 바뀌는, 송두리째 뒤집히는 금융정책 5가지를 아주 깊게 살펴봤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취득가액 증빙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줄어드니 자금 계획 미리 세우십시오. 셋째, ISA 한도 확대, 비과세 혜택 챙기려면 지금 계좌 터야 합니다. 넷째,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바뀐 한도에 맞춰 납입액 늘리십시오. 다섯째, 저출산 및 청년 지원 금융상품, 조건 완화되니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제가 영상 초반에 300만 원 손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가상자산 세금 200만 원, 연금 세액공제 놓친 돈 60만 원, 대출 이자 차이 다 합치면 300만 원이 아니라 1년 연봉 수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문맹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는 관심과 실행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당장 달력에 메모해두세요. 2025년 12월이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2026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은행 앱 켜서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드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는 과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공부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됩니다. 남들이 세금 올랐다, 대출 막혔다, 불평할 때 여러분은 나는 미리 준비해서 혜택 다 챙겼지라고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자산 증식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 중 가장 요청이 많은 부분을 골라서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시뮬레이션하는 실전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